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혁신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요,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위기에 봉착했다. 이런 내용을 주제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1호 안건 중에 중진, 그다음에 지도부, 그다음에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이라고 인현 위원장께서 표현하신 그분들에 대해서 오늘 혁신 안건으로 의결을 해서 최고위에 송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주에 송부를 할 것인지를 가지고 위원들 사이에 뜨거운 토론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다음 주에 정식으로 의결해서 최고위로 송부를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혁신이라는 것은 늘 바람이 불면은 물이 출렁거리잖아요. 혁신이는 늘 보면은 언론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혁신이가 당하고 또 같은 협의체가 아니라 독립된 이 기구다 보니까 이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하는 게 아니니까 엇박자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혁신위원들이 혁신위가 김기현 지도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시간 끌기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의를 표명한 그 내용에 관련한 내용을 전해드렸던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인요한 위원장이 오늘 오후 약 1시간 전입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어제 혁신위원님께서 지도부와의 소통에 좀 어려움을 토로하셨는데. 네네. 우리 젊은 의원들이 좀 나이 든 사람은, 저는 이제 나이가 60 넘어서 조금 천천히 가자는 얘기고요. 젊은 의원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건 예외적인 거 아닙니다. 충분히 그 젊은 마음을 빨리 변하고 빨리 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의 그냥 그런 해프닝입니다. 네, 인 위원장은 젊은 위원들이 빨리 표현하고 빨리 답을 받길 원하는 데 따른 해프닝이다,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위원님? 지금 혁신위는 혁신 안건을 지금 계속 내놨습니다만 1호 혁신안을 제외하고는 메아리 없는 외침민 상태죠. 네. 그러니까 당 지도부, 친윤 의원, 그리고 영남권 중진 의원들의 어떤 희생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도 화답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런 상태라면 혁신위를 12월 24일 활동 종료 시한까지 끌고 갈 필요도 없고 끌고 갈 수도 없죠. 이 지금 어색한 침묵이 지금 2주, 3주째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일종의 이런 파열음은 지금 상황상은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이철규 인재영입 위원장이 얘기했던 엇박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표현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혁신위의 혁신안에 대해서 당내의 기득권 세력이 저항하고 있는 거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엇박자 수준이 아니고 옳은 길에 대한 제시는 있었는데 그 길대로 따라가지 않고 있는 상황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또 이럴 바에는 혁신위를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보기엔 12월 초순에는 어떠한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이 혁신위를 그냥 조기 종료하고 네. 혁신의 실패를 선언하든지, 아니면 혁신에 대한 응답이 그때 전까지는 나와서 앞으로 계속된 혁신안이 나오고 또 그게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발전을 하든지, 이제는 결론을 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 인요한 위원장은 다음 주 목요일 30일에 아주 강한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말은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30일로 보는 게, 30일이 혁신위가 이 안을 공식적으로 의결합니다. 그러니까 혁신위가 의결을 공식적으로 해야 이게 최고위원회로 송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해준다는 건데, 근데 그게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 30일로 잡힌 거죠. 그래서 아마 김경진 의원도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고비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 저는 여기서 혁신위가 지금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측면은 이런 게 또 있다고 봐요. 지난번 사실 중진 의원들 험지 출마 내지는 불출마 얘기했을 때 아무도 호응이 없었어요. 네. 예. 게다가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 지금 거의 울산 가서 의정복에 하는 그런 지금 수준에 와 있고, 네. 이용우 의원도 요즘에는 본인도 당의 뜻에 따르겠다 하더니 요즘에는 말이 바뀌어가지고 김기현 대표 체제를 흔들리고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원희룡 장관이 매우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당이 가라는 곳으로 가겠다. 인천 계양을에 가서 내가 붙겠다.
나는 당이 험지라도 내가 꽂으면 내가 따다르겠다. 그 꺼져가는 불씨를 사실은 원희룡 장관이 좀 살려줬단 말이에요. 네. 이 타이밍을 놓치면 혁신의 동력이 꺼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소장파 위원들은.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이걸 밀어붙여야지 우리가 동력이 산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보니까 이제 뭐 대변인을 맡은 이제 김경진 의원이 뭐 이런 저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김 의원님 말에 동감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혁신위가 12월 초순을 넘기잖아요. 네.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전에 성과, 그러니까 30일이 저는 고비가 될 걸로 봐서 그럼 12월 첫째 주에 혁신위가 던진 의제, 공식 의결한 의제를 최고위원회가 어떻게 받고 지도부가 어떻게 받느냐. 저는 여기에 따라서 혁신위가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갈 건지 아니면 조기 종료를 선언하고 혁신의 실패를 얘기하고 다시 그럼 당이 공천관리위원회 체제라든가 총선기획단 체제로 가든지 지금 저는 그 갈림길에 와 있는데 저는 그게 12월 31일 기점으로 12월 첫째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재원 교수님께 질문을 네. 드리자면 지금 두 분께서는 어쨌든 뭐 빨리 결론을 내야 뭐 12월 초에든 뭐 정해지든 할 거다라고 네. 하셨는데 사실 그 김경진 위원이 아까 얘기하기도 했지만 혁신위는 시간 끌기용이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기계적이고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의사를 전달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 근데 말한 의도. 네, 시간 끌기용이라는 의도가 도대체 뭘까요? 뭐 김경진 전 의원이 아마 그렇게 느꼈겠죠. 그리고 아니면 뭐 지금 여권 지도부하고 뭐 나름대로 교감을 해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진짜 청기누수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사실 이 지금 이 사퇴 의견을 밝혔다고 알려졌던 여성 의원 세 분 있잖아요. 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일반 시민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또 40대 여성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세대와 여성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그분들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그분들을 결국은 정치적인 이벤트의 덜러리로 내세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분들만 지금 발끈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을 나름대로 상당히 좀 이렇게 사랑의 해초리를 휘두르고 있는 일종의 보수 언론들도 지금 발칵 분노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조간신문 같은 경우는 지금 사퇴한다고 전해졌던 네. 3명의 위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우리를 설득 못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국민의힘의 혁신위원회가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상당히 조금 불협화음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김기현 지도부가 이거 버텨내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또 특히 김기현 지도부가 이번 주에 한 또 역주행을 했어요. 뭔 역주행을 했냐면 김재원 최고위원의 그 공석을 그렇죠. 김석기 의원을 지금 임명을 했잖아요. 예. 그분도 경찰 출신이에요. 지금 여권 지도부에 경찰 출신이 고위 공교롭게 다 경기도 경찰청장을 한 분만 4분이 있어요. 윤재옥, 그리고 이만희, 이철규, 네. 김석기까지 4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 생각했어요. 긍경합동수사본부는 제가 들어봤지만 긍경합동 지도부는 전 처음 들어본 그런 느낌이 들 정도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당히 국민들의 눈높이하고 완전히 반대가는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원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억장이 무너지겠죠. 네. 그래서 결국 이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국민의힘이 용산의 출정소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혁신위원회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쏟아내는 혁신들의 방안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아마 내일 들어오십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고 난 뒤에 아마 상황을 좀 보겠죠. 그래서 아마 어떤 식으로든 용산의 뜻이 나름대로 혁신위에 힘을 실어준다고 한다면 이것이 가셔야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저는 거꾸로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이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윤 대통령이 모종의 결단을 할 거라고 보세요? 귀국하고 나서? 근데 이거는 국민의힘 내부 문제잖아요. 네. 당에서 해결을 해야지 이 당의 문제를 대통령의 결단 내지는 대통령의 어떤 해법으로 풀 수 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한심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것은 지금 국민의힘에 110명이 넘는 현역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목소리를 안 내냐 말이에요. 지금 이 상태로 가갖고는 내년 4월 10일 총선에 글쎄요 2020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던 총선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질까? 2020년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지위에 있다면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이 가장 안타깝고요. 뭐 그러다 보면 더 혼날 것 같아요. 더 국민들로부터 이제 회초리가 아니고 곤장 맞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곤장 맞기 전에 정신 차리고 당 내부적으로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김기현 대표나 당 지도부가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 원래 리더라는 것은 전쟁터 같으면 나를 따르라 그러고 전선에 제일 먼저 앞장서서 돌진을 하고 또 밥 먹을 때는 가장 마지막에 숟가락을 드는 사람이 리더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리더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리더가 아닌 것이에요, 사실은. 자기 거 먼저 챙기고 내가 희생당하지 않는 선에서 혁신을 어떻게 알아서 해봐 라는 것은 리더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네. 이런 얘기를 배지 없는 저만 할 게 아니고 배지 달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해야 됩니다.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정말. 네. 오늘 방송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네요.